반갑습니다. 형사장입니다. 요즘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방국을 상대로 도감청을 했다는 국제적 이슈 때문에 도청과 감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청과 감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가 간 도감청을 통한 정보 수집, 이 부분은 조금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별도의 사안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서의 도청과 감청의 정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이 또 뭐가 있는지, 또 주변에서 또 일상화되어버린 도감청 예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이거나 비밀스러운 대화를 몰래 듣거나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을 도둑놈처럼 상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훔쳐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전화기 등의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엿듣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자기기가 워낙 발달한 상태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도청이나 감청 기술이 지금 발달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메신저, 이메일, 또 사무실이나 가정집, 안전한 장소가 아니죠. 어디든 지금 안전한 장소라는 곳은 없습니다. 도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의 대화의 비밀성이라든지 또 사생활이나 기밀 정보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입니다. 반면에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국가기관 혹은 정보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고 수집하고 몰래 보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감청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 감청이 됩니다. 감청의 주요 목적은 범죄 수사 그리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청도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의 비밀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이제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법에서 명확한 감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 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도 법에 의한 감청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 감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데요. 도청은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감청은 법 집행, 국가 안보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범죄 예방을 하거나 또 수사를 하거나 또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제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법적 근거인데요. 도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무조건 위반됩니다. 무조건 불법입니다. 도청 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감청은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개인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서 적법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대상인데요. 도청은 불특정 다수 또는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청은 대상자에게 경고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감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특정 대상에 한정이 됩니다. 이것은 범죄나 그런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주요 대상이고, 영장 발부를 통해서 엄격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청과 불법 감청을 금지하는 법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6개 법령이 이제 주요 법령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헌법입니다. 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간주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형법인데, 형법 316조에는 비밀침해죄, 319조에는 주거침해죄가 이제 규정돼 있어요. 비밀침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비밀보호법인데요. 이게 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어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인데요. 이거는 전기통신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38조에 보면 통신 비밀 보호라고 돼 있어요.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전기 통신 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 전기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국가정보원법인데요. 국가정보원법 제14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 추적 등의 금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청은 이제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감청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합법적인 감청을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법적 절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절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7조에 보면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라는 그 규정도 있거든요. 근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요거는 이제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라 제6조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절차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를 요약을 해보면 먼저 이제 감청을 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 해주면 감청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감청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정보는 최대한 배제를 한 채 이제 감청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영장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수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이제 감청을 종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감청 대상자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실 그리고 집행 기관 그 다음에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감청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먼저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개인적인 통신 수단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꼭 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보호를 꼭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온라인 계정 있잖아요. 이런 계정에 안전한 암호를 설치를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와이파이 라우터에 보안 설정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와이파이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인터넷 사용 패턴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많이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어쨌든 최소한 입력을 하고 또 악성 코드가 포함된 그런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는 도청 및 감청의 위험성과 최근 유형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 등 그 개인적인 통신 수단의 그 보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국가기관에서는 보안 규정을 좀 물론 다 있겠습니다만 좀 확실하게 정해서 사내 정보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보안 의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실 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보안 솔루션의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을 해라. 세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화벽 또 침입 차단 시스템 등을 설치를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불법적인 침입을 차단하고 탐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인터넷 사용 정책을 좀 꼼꼼하게 정해서 직원들이 인터넷 사용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도청과 감청에 대한 그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그런 위험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보안 점검 다 실시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를 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자체 그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부 정보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위협에 적극적인 좀 대처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청과 감청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든 회사든 개인이든
이를 예방하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보안 조치 강화가 좀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등이 안정적인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